연애할 때는 장시간 대화할 경우가 없어서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평범한 대화인데도 장시간 대화가 이어지면 동문서답을 자주 하고 이야기의 요점을 자주 못 알아듣고 단어도 잘 못 듣는 빈도가 많은 것을 보고 왜 이러지? 결혼하고 나니까 나랑 대화하기 싫어서 그러나? 이런 오해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상사분한테 엄청 혼이 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남 밑에서 직장 못 다니겠다고 하더니 자기도 개인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더니 갑자기 공인중개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쉬운 시험은 아닌데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이번에 자기가 인생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걸고 공부하겠다고 하길래 응원해주고 평생 회원도 끊어줬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좀 불안했죠. 결혼하고 책 읽는 것도 못 받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하면 재생시간 10분도 안 되는 그런 영상도 보는 걸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또 보다가 자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수업 인강을 듣는 걸 보니까 10분을 못 버티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 보고 제가 인강을 보면 잠을 자니까 인강을 듣지 말고 교재만 보라고 하니까 또 교재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나름 책도 보고 혼자 노력을 하더니 이제 한 달 정도 넘어서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울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남 밑에서 지시받고 일은 못하겠고 개인 사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처음에 요식업을 하려고 저 몰래 요리 학원도 갔었는데 손이 굼뜨고 칼질이 이제 늘지도 않고 손 쓰는 일은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이제 대형 면허는 자기가 이제 겨우 4번 만에 합격을 했는데 운전을 장시간 못 하겠다고. 그나마 이제 공인중개사는 자기 사업이고 다른 사람 지시도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도전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자기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자기도 자격증 따고 기술도 배우고 싶은데 미치겠다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 증세도 있는 것 같아서 평소 남편의 모습을 보고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성인 ADHD에서 나타나는 증상인 것 같아서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오래 대화를 이제 안 하면 아픈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하거든요. 주위 지인들 사이에서도 재밌고 나름 이제 분위기 메이커 같은 행동을 많이 해서 남편 본인도 평소에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병원을 가자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공부를 좌절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좀 상태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성인 ADHD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조금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잠이 좀 잘 오는 약이라도 처방받아서 오자고 살짝 타일렀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내가 정신과 수면제를 왜 타러 가냐고 그냥 술 한 잔 먹고 자면 된다고 하면서 계속 알코올에 의존하려는 행동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고 큰 소리도 안 내고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이제 제가 크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좀 놀랬는지 같이 가면 따라가겠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정신과 진료실에 남편이랑 같이 들어갔는데 자기의 증상을 이제 본인은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서 이제 뭐가 잘못된지 모르니까 말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느낀 점을 7가지 정도 줄여서 이야기를 다 했죠. 첫 번째, 장시간 대화를 어려워하고 대화 시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 알아듣는다. 두 번째, 운전을 하면 잠을 충분히 자고 일어난 상태인데도 졸음 운전을 한다. 세 번째, 운전을 하거나 대화 중 욱하는 행동이 심하다.
네 번째, 누가 지시하거나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독서나 학습에 집중을 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섯 번째, 조립식 가구나 제품을 정해진 시간에 완성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회사 일을 마무리 못해서 매일 야근을 한다. 이렇게 증상을 들으시고 이제 남편과 1시간가량 면담을 따로 하시더니 몇 가지 검사를 바로 하자고 해서 했습니다. 남편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였고 저 역시 평소에 남편의 행동을 보고 예상했던 결과라서 그냥 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하게 나와서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남편과 집에 가면서 이제라도 이제 남편은 자기 분노가 가득하고 일상생활이 축 처지고 충동적인 성격이 왜 이런지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치료 의지를 보이니까 너무 고맙고 해서 그날 저녁 남편이 좋아하는 회랑 치킨을 시켜서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과를 무덤덤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이제 말하는 이해는 가족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시고요. 또 자기가 아픈 줄 모르는 경우는 이해를 시켜주세요. 지금의 행동이 이제 아파서 그런 것이니까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한번 받으시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할 것 같다고 이해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찰을 받고 치료 중이시면 부족한 행동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세요. 좀 답답하시다고 윽박 지르거나 지시하는 말투는 절대 금물입니다. 저희 이제 남편처럼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까지 받으면 우울증까지 이제 생겨서 성인 ADHD와 우울증 치료를 같이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나 또는 가족분이 이제 병원에 진찰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비슷한 행동을 보이시면 병원에서 상담과 진찰을 받으러 가실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으로서 사랑으로 용기와 의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42살에 성인 ADHD라는 진단을 받고 난 뒤 이때까지 저의 좌절과 분노의 이유를 무덤덤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료와 약을 복용 후 동기부여도 생기고 삶의 목표도 생겼습니다. 저는 우울증 치료도 6개월 정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ADHD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저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요즘 성인 ADHD 질병에 대한 방송이나 미디어 매체에서 정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인 ADHD는 공통적인 증상도 있지만 개인이 자라온 환경과 생활하는 환경에 따라 같이 동반하는 공존 질병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가인 행동이 없다고 해서 본인의 상태를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중증 성인병이나 암같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서 가족들의 무관심과 이해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본인은 엄청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잠을 많이 자도 항상 축 늘어지는 분도 계실 거고 자신의 가인 행동으로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성인 ADHD는 완치도 없다고 합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 ADHD를 모르는 분들은 성인 ADHD를 이해하고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질병과 친해지길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의학적인 정보는 제가 못 드리지만 집중력과 학습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꼭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저희 희망적인 이야기와 도전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